실적 시즌에는 잘 안 움직여요, 2차전 쪽이. 그래서 언제 실적 시즌이 끝나는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2월 중순까지 있습니다. 한 1, 2월 달에는 조금 쉴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1월 말에서 2월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2차 전지는.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가 붙는 시즌까지는 2차 전지를 기다려봐야 된다. 그렇지만 최근에 2026년 현재 2차 전지 주가 흐름과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2차 전지 오랜만에 와서 좋게 얘기하는데 상반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수준은 아직은 모르겠고, 잠깐 복귀를 하자면은 9월에서 10월까지 좋았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내러티브 시즌에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2차 ESS도 좋아진다. 기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다시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질 때 어떤 논리가 있었습니까? LG 엔솔의 포드 계약 해지, 계속 포스코 퓨처엠도 계약 해지, 중간에 기존에 받아놨었던 수주가 계약 해지가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때마다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살펴보면, 제가 그때 자주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살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027년도, 28년도 추정치에는 그들의 수주가 올라서질 않았다. 이미 레이팅 자체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취소가 된다 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그것 때문에 미리 올랐기 때문에 원위치까지 빠졌습니다. 2차전 주식들 주가 보시면은 10월달, 9월달 올라오기 전까지 다 빠져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하루 이틀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요. 소위 편하게 댐비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올라올 때, 9월, 10월에 올라올 때 ESS 때문에 막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ESS 수준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거 깨진 거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빠져 있어요, 그 논리는. 주가라는 것 자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다 읽어요. 주식을 좀 쉽게 하시는 분들은 핵심 뉴스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만 보시고 주식을 홀딩합니다.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다 보는 이유는요, 그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지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많이 본 게 포드 계약 해지 나오면서 이거 끝난 건가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다 빠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데요. 뭐 어떤 얘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즉 주가의 핵심은요, 그 이벤트가 주식에 포함이 매출에 포함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내러티브에 좀 더 빠질 수 있고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익이 얼마나 꽂힐 수 있는지. 26년도 1월 중순 현재 EV 쪽 전기차의 기대감은 없습니다. 2차 전지.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 자체가 다소 좀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LG 에너솔루션의 실적이 잘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주가가 비슷해요. 이미 다 반영한 거란 얘기입니다. 아마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적자 나왔을 텐데 그 전에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다가 적자 전환돼서 불구하고 주가가 더 안 빠져요. 이거 뭡니까? 투자자분들 반영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4분기 실적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게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4분기 실적보다는요, 2026년도 전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ESS 쪽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맞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 여전히 때려짓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오라클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급 계약 해지들 때문에 분위기만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ESS가 남은 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의 주가 퍼포먼스 펼쳐질지를 기다려보는 시기는 맞다. 일단 정리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서 2차 전지 산업 전망은 어떤가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각광을 받는 건 맞을 거고, 최근에 삼성 SDI가 2025년도 말 넥스트라 에너지랑 2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도 했어요. 근데 그게 막상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와 하는데 요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NCM 라인 중에 일부를 데이터 센터용 LFP 라인으로 바꾼다고도 했어요. 그러니 AI 시대의 2000년 산업은요, 크게 데이터 센터용 ESS가 한 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로봇에 들어간 일부 배터리가 한 축이 될 거고요. 요 두 개가 한 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로봇은요, 추정치 자체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35년도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는 다소 그것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즉 데이터 센터만 집중을 하자는 중이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체감을 하지 못하는데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서 사람들이 아직 체감 못하는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주가가 안 올라서 그래요. 좀 막 웃으시겠죠, 그죠?
맞는 말 한다고. 이게 수주가 나왔지만 바로 실적에 잡히는 시기가 남았다는 점, 그리고 주가 역시 크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자체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직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은 그냥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트럼프가 바로 풀어주겠습니까?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혹시 그때 트럼프가 어떻게 된다면 그 전에 중간선거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뭐 기울기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지금 1월보다는 아마도 하반기에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장 지금 하긴 그런 상황이고, 아까 제 실적 시즌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적 시즌에는 잘 안 움직여요, 2차전 쪽이. 그래서 언제 실적 시즌이 끝나는지를 참고상을 말씀드리자면 2월 중순까지 있습니다. 3월까지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단 1월 달에는 굵직한 대형주들이 다 발표를 하게 되고요. 2월 초중순까지 작은 종목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 회계노는 3월 말까지 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한 1, 2월 달에는 조금 쉴 수 있는데, 2월 경험적으로 과거에도 1월 말에서 2월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2차 전지는.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가 붙는 시즌까지는 조금 2차 전지를 기다려봐야 된다. 그렇지만 최근에 미리 빠져있는 위치가 나쁘지 않는다.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2차 전지 기대할 만한 이벤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말씀 다 드렸어요.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이 실적 시즌이 끝나야 수급적으로 내러티브가 붙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고요. 그냥 러프하게 뭐 실적이 이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그런 말씀 또 들으면 지겨우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실적은 나중 얘기고요. 내러티브로 붙을 수 있는 수주들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좋아져야 됩니다. 코스닥으로 프로그램 수급이 좋아져야 돼요. 잠깐 코스닥 시장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정말로 지겹게 코스닥 프로그램 매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뭐 500억, 1000억이 아니고 3000억, 4000억씩 매도를 했어요. 프로그램 매도는 특정 종목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시장 전체를 같이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많이 안 빠졌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핵심 종목들은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될 때, 그렇죠? 전환되면은 매수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파실 분들 다 파셨거든요. 2차 전지, 특히 바이오까지 다 팔았어요. 그런데 웬만한 종목 보십시오. 자리 위치해 있거든요.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이게 좀 저는 요거를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세론 지겹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장이 세론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들어 올려요. 그러면은 들어 올릴 때 오히려 더 강력해지거든요. 이런 시장의 특성을 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조선 방산 시장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당장 지금 해야 된다는 표현은 아닌데 시장 컬러를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요 며칠 전까지 전자닉스만 주식이었어요. 그렇죠. 전자닉스만 주식이었다가 1월 8일날 삼성전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또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전자닉스도 살짝 밀리긴 밀리고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때 방산이 가고요. 조선이 가요. 과거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2026년도에 조선업종은요. 영업이익 2자릿수 된다. 이익률. 수주는 고가 수주 때문에 이익은 더 좋아진다. 최근 뉴스 보시면 LNG 작년에 수주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LNG 수주 100척 예상한다 합니다. 작년에 3, 40척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내러티브 혹은 실적 수주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다가 전자에서 살짝 쉬니까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갑자기 쫙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순환매 들어가는 순환매. 근데 이 순환매들이 사실 우리가 전자에서 이만큼 오를 때 5%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많이 빠져있던 그 순환매를 돌면은요, 밑에서 3, 40% 기본입니다, 사실.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모르니까, 안 보니까는. 그렇죠? 혹은 최근에 트럼프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여러 가지 좀 약간 국제적인 이슈를 좀 건드리고 있죠. 물론 자원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요런 얘기도 있었죠. 그 트럼프가 국방 예산 2,000조, 그죠? 원래 1,000조국이라고 그랬는데 2,000조국입니다. 2,000조까지 늘릴 수 있다. 사실 미국에서 국방 예산 2,000조 늘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그렇게 많이 미국에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럽이라든지 사우디 같은 중동인데 미국에서 그런 거 뭡니까? 내러티브입니다. 그런데 이 내러티브가 그냥 발동이 될 때는요. 예를 첫 번째, 실적 시즌이 아닐 때 꼬리가 달립니다. 그냥 내려 붙어서 오르면 팔아요, 기관들이. 그죠? 두 번째, 수주가 없으면 또 팝니다. 근데 지금은요, 수주도 되는데 실적 시즌까지 온 거죠.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장의 컬러 변화를 더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각 섹터에 놀리는 기본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중은 맞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방송일 현재 아직까지 웬만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 100%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발표를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즌, 그리고 CES라든지 그 에이프몰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 중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전이가 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자. 오히려 섹터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CES 2026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공장 투입 일정까지 공개했는데, 이 정도면 로봇주도 단순 테마가 아니라 주가가 길게 반응할 단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현대차는요, 원래 저평가 PER이 5배, 6배, PBR이 1배가 안 되는 저평가 섹터의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섹터는 잠깐 복귀를 해드리자면 2025년도까지 어땠습니까? 관세 우리만 25% 맞는다고, 일본은 15%인데 그래서 감익이 진행되었던 상황입니다. 참고로 주식은요, 감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익이 꺾이는 거. 그러면 감익이 멈출 때까지 주식은 빠집니다. 그리고 멈췄다가 증익으로 돌릴 때 주가가 가장 빠르게 오릅니다. 이게 기본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는 작년까지 감익이 지속이 되다가 저희 11월 달에 우리가 에이펙 전후로 15%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15% 됐으면 25%, 15%, 즉 이익이 증가되는 시즌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펠리세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소렌토라든지 이런 쪽이 하이브리드 모델 나오고 있는 중이고, 제네시스 모델도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 2026년도 라인업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EV 쪽 멀티플을 더 주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시장은요, 하이브리드 쪽을 멀티플을 더 줍니다. 왜냐면 EV 쪽은 보조금 이슈라든지 미국의 정책들 때문에 아직까지 막 비싸게 사도 된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 이런 쪽으로 강화를 시키는 중에 아틀라스가 나온 거죠. 아틀라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만든 로봇입니다. 근데 로봇이 지금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 현대차 라인에 들어가는, 공정에 들어가는 무인 효율화 공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원래 쌌었던 종목, 원래 저평가했던 종목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조지아 공장, HMGMA, 현대차,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이런 데는 미국 인력, 우리 처음에 진출할 때 어떤 걱정 많이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미국 인건비 비싸다. 그렇죠. 현지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로봇으로 점차 바뀐다. 그러면은 비용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효율성입니다. 근데 실적으로 얼마 전에 CES 할 때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보셨죠? 엄청납니다. 갑자기 이렇게 박스를 들었다가 돌아서 그냥 우린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돌아가죠, 바로. 제가 평소에 술 많이 취했을 때보다 더 잘 걷습니다, 보니까. 그만큼 기술이 발전을 했고, 로봇의 특징은 지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노조 얘기도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그렇죠? 그런데 가끔 이럴 때는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뉴스 나와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것보다는 로봇을 좀 더 볼 수 있다라는 거. 현대 기아 그룹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현재 자동차의 밸류만 받고 있다가 하이브리드의 밸류를 일부 받고, 하이브리드에서 증익이 나는 과정에서 로봇 밸류를 받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가요? 혹은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전문가니까, 혹은 제가 좋은 채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더 갑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 자체가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항상 멀티플, 성장성을 줄 때 시기가 있습니다. 12월에 편하게 조선주 말씀드릴까요? 12월에 수주 막 나와도 조선주 안 움직여요. 배 어디에 LNG선 몇 척 수주 안 움직여요. 근데 1월에 나오면 움직여요. 즉 1월에는 2026년도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즉 현대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로봇 밸류 받는 시즌으로 바뀌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실체가 작년보단 올해보단 내년, 그리고 이번에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공정 투입 시기라는 이런 것이 특정되었죠. 28년도까지 몇 대, 29년도가 완전 자동화 이런 식으로 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플러스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도 사실 작년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분위기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테슬라를 못 쫓아간 거죠, FSD를.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그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기,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부품사들, 현대차의 그룹주들, 이건 다음 질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로봇을 실제 생산 물류에 본격 투입한다면 시장에서는 완성 로봇보다도 어떤 쪽 기업들에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클까요? 그러니까는 그냥 주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현대 오토웨버가 움직였어요. SI 업체라 그럽니다. SI는 시스템 쪽, 그렇죠. 전산입니다. 전산. 그래서 과거에는 현대 오토웨버라는 회사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했냐면 현대차 그룹의 전산 담당, 그리고 실적이 꾸준한 회사, 근데 자율주행 밸류까지 같이 붙은 회사였는데 이번에 로봇이 붙은 거죠. 그리고 원래 싼 종목이었고, 그래서 오토웨버가 최근에 가장 세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봤을 때 글로비스, 그 전주에는 위아, 그리고 중간에 HM만도 같은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모비스는 액추에이터 쪽 합니다. 관절이죠. 그리고 위아는 공장 자동화라든지 모빌리티 로봇 쪽, 특히 물류 쪽입니다. 위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차 로봇도 특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는 아까 물류 회사인 거 아실 테니까 물류 자동화, 스트레치라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물류 로봇으로 1시간당 한 600개의 상자를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류 자동화라든지. 근데 주식시장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여러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그 섹터가 공개가 되면서 하루하루 그 섹터가 부각이 받으면 세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최근에 매매의 결을 봤을 때는 쉴 때 들어가야 된다. 쉴 때. 올라갈 때 쫓아가면 또 물린다.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에 대한 잔상이 남습니다. 자동차는 원래 안 가는 주식에 대한 잔상이었기 때문에 안 샀어요. 몇 달 전까지. 그런데 아마 제 방송을 저희 심사인당 11월, 12월까지 보시면은 제가 11월까지는 톤이 안 좋았을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근데 12월부터 바뀌었을 거예요. 로봇밸류 붙는다고. 뭐냐면은 현대차는 여전히 노력하려고 있는데 시기가 바뀐 거죠. CES가 가까워왔고요.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발현되는 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각 종목별로 어떤 로직으로 움직이는지를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도 제가 차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미리 올려친 거는 이격이 수렴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올라오니까는. 그래서 어제 올라온 것들을 바로 오늘 아침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어제 올라온 것들은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제 제일 강한 거를 나는 3일 있다 매매한다. 그걸 한 번씩은 매매에 대한 그 룸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분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자동차를 그냥 빠질 때 들어가서 기다리는 만년 저평가 섹터에서 지금은 각 부품사별로 혹은 그룹사별로 혹은 완성차별로 움직임을 매매할 수 있는 회사로 바뀌고 있는 중은 맞겠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내가 더 할 거다, 더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규정 짓는 것보다는요, 시장이 살아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거고, 시장이 살아있는 거의 전제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 입장에서는 뭘까요? 대장주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입니다. 주식은요. 대장주는 가장 많이 올랐었던 실적이 답보한 종목입니다. 근데 대장주가 꺾이는 거는 종가상으로 강한 거래가 터지면서 10% 이상의 강한 음봉을 낼 때를 꺾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섹터, 다른 부품사로 내가 해볼만 하겠다. 뭡니까? 전략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오늘 제가 얘기 나와서 로봇은 더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더 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음에 저 안 부르실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태어나고 계속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해볼만 한 거고, 이런 논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별로 혹은 그 섹터 내에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아마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그 핵심 논리만 파악하시고 습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늘 CES 때마다 움직이긴 했지만 금방 식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계속 갈 수 있는 로봇주 랠리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과거의 로봇주라든지 혹은 성장성 섹터의 움직이는 논리는 해당 섹터의 ETF 출시였습니다. 그렇죠. 없던 섹터의 ETF가 출시가 되면 그때까지는 갔고요. 출시된 다음에 그 섹터가 워낙 성장성이 좋으니까는 그 섹터 ETF를 사잖아요. 사면은 ETF 안에서 소위 그 구성 종목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구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매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제가 너무 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본업의 실적 성장성입니다. 그런데 로봇 섹터, CES를 얘기를 할 때 본업의 성장성을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게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본업이 속한 섹터가 저평가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어떨까 싶어요. 원래 싼 섹터가, 원래 저평가했던 섹터가 성장이라는 내러티브를 붙을 때, 과거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게임주 할 때요. 게임주에 P2E 하나요라고, 게임 하나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주가 가려면 그 하나의 성장 팩터만 살아있으면 돼요. 그런데 주가가 크게 불어지고 덜 불어지고의 차이는요, 밸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거든요. 좀 이해 가십니까? 꼭 로봇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살짝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 쪽이 우주항공이에요. 우주 쪽은 스페이스 X 상장 그 일정이 정해지는 거 1월 말에서 2월 정도를 하거든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붙어서 매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누가 큰 음봉이 크게 나왔다. 그럼 그때는 좀 팔지 않겠습니까? 즉 성장이 좋고 실적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군집화돼서 움직이는 섹터인 경우는 그 섹터를 매매하는 분들은 굉장히 손이 빠른 전업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주포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나갈 땐 같이 나와야 돼요. 같이 나와야 될 때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리면 못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지 꺾일 때 내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뿅 뜰 때 우르르 쫓아가면은 그때부터 보름만 쉬더라도 미칠 것 같죠. 그래서 여러 섹터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꼭 로봇, 우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CES를 대하는 혹은 테마를 대하는 성장성을 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 뭐냐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요 우주항공청 개청한 거 아시죠? 그때까지 우주 막 오르다가 1년 반을 쉬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번에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그때 움직였던 거 안 움직여요. 어떡할 겁니까? 다른 것들은 두세 배, 세네 배 나 있는데 그때 내가 물렸던 건 1년이 지났는데 이제 플러스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목이 선택이 될까 안 될까?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버티려면 저평가로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장이요 바뀌어요. 제가 12월 달에 또 말씀, 그 되게 좋은 얘기하고 갔어요. 12월 달에도 테마가 움직이는데 단순하게 실적 없는 거가 스쳐서 가는 게 아니다. 실적이 있는 거가 성장이 붙어서 간다. 이거는 우리가 종목 셀렉션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는 중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요 항상 바뀝니다. 얼만큼 적응하고 얼만큼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언하지 말고, 제가 단언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섹터 ETF, 그렇지만 랠리가 꺾이는 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대장주가 꺾일 때 사람들이 우르르 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로봇주에 새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전략과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힌트는 다 나왔죠. 현대 그룹주 같이 밸류가 되는 것들. 근데 꼭 로봇이 이런 쪽에 활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된다. 오케이, 다 좋죠. 물류 로봇이 된다. 다 좋죠. 그러면은 몇몇 태어난 종목들을 확인을 했을 때 원래 적당한 밸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밸류를 볼 때요 이익단 가지고 PER 계수로 보시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장 섹터에서는 물론 그거 봐야 되긴 하지만 약간은 조금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매출액 단위로 보시는 거고, 이익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매출이 5천억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천억이에요 시가총액. 그러면 원래는 PER로 계산해서 원래 비싼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매출을 일단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 매출인데 시총 2천억은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자회사를 열어봤더니 로봇이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있는 거고요. 물류가 있는 거고요. 물류회사였는데 갑자기 열어보니까 이게 자동화 물류 로봇을 하고 있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언제 알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 산하에 있는 것 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아마도 그런 성장성 섹터의 작은 회사들을 M&A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급하거든요. 로봇 해야 되면. 그러면 그것을 인력을 데리고 와서 기술 개발을 하는 시간보다는 사오죠, 그냥 회사 자체를. 그게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건 삼성에서 지분을 갖고 온 거죠. 이런 식의 논리는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납품을 일부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봇이든 자율주행,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성 섹터에는 대기업과 그리고 매출액단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곳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소 시장이 올랐어요. 올랐고 저희 지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빨리 올랐다.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장중에 오늘 살짝 마이너스 났을 때 두세 분 투자자들이 전화가 와요. 이거 느낌 쎄하지 않냐고. 좀 안 쎄한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만큼 주도 면밀하게 시장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많이 오른 거를 우리가 해체시킬 수 있는, 많이 오른 것도 위험이거든요. 해치실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분산입니다. 즉, 섹터를 여러 군데 찢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찢어 놨을 때, 한 섹터가 갔을 때 포모를 이겨내야 됩니다. 주가지수 차트 한번 보십시오. 많이 올랐죠. 근데 5,000포인트 갈 수 있습니다. 가는데 4,600, 4,700에서 5,000포인트 가면 10%도 안 돼요, 이제. 3,000포인트 이미 30%, 40%예요. 25년도에 75% 올랐습니다. 그쵸, 지수가? 그런데 올라온 폭을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중간중간 흔들리는 건 당연하거든요. 작년 11월 달 보세요. 4,200 가서 3,850 갔을 때 담보 부족도 속출했습니다. 현장에서는요. 느낌 오십니까? 그만큼 조정이 안 나오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체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현금과 섹터 분산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